와,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도 모르겠는데요. 이 분양한 것도 보니까 작업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찝찝하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것은 근린상가인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튜브 보다가 블로그까지 이제 왔습니다. 오송생명로 168, 여기 건물도 지금 3번 유찰이어서 한번 분석 부탁드려요. 어느 정도가 시세일까 계속 고민 중이고, 2층부터 7층까지 또 경매 점점점점.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건물이 지금 3번 유찰돼서 경매에 나왔다. 야, 그러면 내가 괜찮다 그러면 한번 매입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야, 그런데 적정한 시세를 모르겠어 라고 해서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신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상가일까요? 그리고 이 상가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자, 물건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6개의 물건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3층 한번 보겠습니다. 3층 2022 타경 237번입니다. 물건 종류는 근린상가입니다. 대지권은 3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05평. 와우, 굉장히 크네요. 감정가는 무려 13억이었습니다. 우와, 13억짜리 상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번 유찰, 2번 유찰, 3번 유찰이 되어서 지금의 최저 가격은 6억 8,249만 6천 원입니다. 감정가보다 무려 51%가 떨어진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반값 세일인 거예요. 반값 세일. 근데 이 건축물은 보니까 2019년 5월 14일에 사용 승인이 났어. 그럼 무슨 말이죠? 3년밖에 안 된 새 건물이야. 기가 막히는데? 야, 이 정도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구매가 당기죠. 자, 그럼 볼게요. 해당 시설은 요양병원이 있네요. 요양병원. 6층, 7층 전부 다 쓰고 있는데 임대료가 무려 4,200만 원입니다. 4,200만 원. 사업전등록증은 2021년 4월 9일이고요.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4월 10일. 그래서 임차인의 사업전등록일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후에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 대상이다. 그죠? 그래서 명도 대상이다. 그래서 사진을 봅니다.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나 볼게요. 사진은 없네요. 잘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나? 자, 보겠습니다. 이 상가에 어떠한 업종이 있는지 봤더니 음식점 있고, 약국 있네. 약국 있고, 야, 병원 있네요. 병원 있고, 커피숍 있고, 치킨 있고. 자, 그러면 요양병원 찍어봅니다. 운영하고 있나? 지금 보니까 현황조사서 상에도 사진이 없고요. 지금 홈페이지 늘리지 않아요. 리뷰를 봤더니 8월 22일까지 있는데 이게 언제 8월 22일인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여기인데 좀 볼게 보니까 2022년 2월 17일 이후부터는 게시물이 없습니다. 그죠? 게시물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가 영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 물건을 보면서 조금은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임대료가 4,200만 원이다 그러면 보증금이 최소한 5억은 이상 되어야 돼요. 10배 이상이 돼야 되는데 10배가 안 돼. 자, 10배 이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언제든 나갈 준비를 할 수 있겠다. 보증금은 낮고 월세는 높이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4,200만 원이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매입을 하고 나면은 임차인이 영업을 하다가 나중에 잘못되면은 그냥 모두 다 잘못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물론 이건 저의 예상이에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상가다. 지금 이렇게 물건 번호가 한 번에 다 나왔다는 것은 이 소유자가 이 모든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는 거죠. 정말 모든 걸 다 넣어서 나의 전 재산을 넣어서 매입을 하셨을 건데 지금 경매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여러분들께서 분양상가를 매입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꼭 한 번 더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거예요. 분양상가 같은 경우에는 2번 유찰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매입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 상가를 봤을 때는 이런 약간 좀 꺼림직한 것이 있지만, 자,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요양병원을 내보내고 나서 다른 임차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가로서의 가치는 어떠냐를 보는 거예요. 지도 볼게요. 오송 여기가 이제 산업단지 공단인가요?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이고, 주거가 이렇게 있고, 해당 상가는 여기 있네요. 여기. 자, 배우 세대가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 300세대, 600세대, 9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3500세대 때네. 3500세대. 뭐 3500세대면 뭐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괜찮네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용하는 거고, 상가로 따지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 상가가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왜냐면 횡단보도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길도 아니고, 로드뷰를 찍어서 보면은, 그쵸,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아니죠. 이렇게 봤을 때는 요 건물인데,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쭉 돌아가야 된다. 그럼 여기는 좀 더 목적성 있는 임차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봤을 때 산부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있네요. 저는 봤을 때 100평이 넘는다 그러면 정형외과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형외과가 들어오기는 좀 애매하겠네요. 가정의학과가 있어서 애매할 것이고, 그래도 밑에 약국이 있네요. 약국에 또 이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겠네요. 이 약국에서. 자, 그러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완전 A급 자리는 아니다. 완전 A급 자리는 건너갈 수 있는 요런 데가 위치가 좋겠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왕복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A, 뭐 여기가 뭐 B, 뭐 여기가 C,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일단은 그럼 우리 여기랑 비교해보는 거예요. 여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와 여기를 비교하겠죠,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가 무슨 동네죠? 연재리 가봅시다. 연재리. 자, 연재리 왔습니다. 연재리. 방금 상가를 보니까 여기죠, 여기고. 자, 상가 봅니다. 월세를 보니까 여기 나온 게 있네요. 여기 나온 게 있네요. 코너 상가 1층 24평 정도 되는데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평당 3만 원, 2, 3만 원 받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받네요. A급짜리 같은 경우에는 12, 3만 원보다 더 받아야 되긴 하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3층 물건인데 3층에 대한 임대료가 없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포기해야 돼? 자, 요것도 꿀팁입니다. 만약에 월세로 찾는데 없어 그러면 우리 바꿔봅시다. 매매로 바꿔봅시다. 매매로 바꿨더니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찍었더니 3천에 160만 원이고 2억 6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정리해 볼게요. 일단 한번. 자, 일단은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보기 편하겠죠. 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주변 임대료 조사 3층 똑같은 걸로 볼게요. 우리 봤더니 160만 원에 49평이야. 나누기 49평. 평당 32,000원. 주변 조사 평당 32,000원이고 수익률을 따지니까 160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2억 3천. 8.3% 맞나요? 수익률 8.3%.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지방에 가면은 이 상가가 이렇게 막 7%짜리, 8%짜리 나옵니다. 이렇게. 야, 8%짜리네, 진짜. 여기 됐다. 사무실 나왔어. 자, 여기는 100만 원인데 24평이에요. 41,000원. 자, 여기가 41,000원.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좋은 A급짜리가 41,000원이에요. A급짜리. 평당 41,000원.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가 임대료를 제시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게 합리적인 것을 해줘야 된다. 여기 41,000원. 여기 32,000원. 맞죠? 자, 그러면 지금 경매 나온 여기는 평당 얼마 받아야 될까요? 여기는 평당 한 32,000원 정도. 비슷할 것 같아요. 32,000원. 많이 받으면 35,000원. 근데 우리가 굳이 지금 뭐 공격적으로 생각할 거 없으니까 32,000원 합시다. 32,000원. 그러면 여기가 곱하기 32,000원. 얼마죠? 336만 원. 여기는 그러면 예상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5평 기준으로 32,000원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매매 가격을 딱 보니까 8%가 말이 돼 지금? 과연 이게 허위 매물이 아닌지 한번 지켜볼 만하겠죠? 지켜보기 위해서는 해당 상가들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얼마에 거래됐는지 확인 어떻게 할까요? 그쵸? 부동산 디스코를 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상가를 봅니다. 여기 거래됐네요. 그러면 4억 2,84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1년도 10월 달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시기에 거래가 됐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평당 얼마였죠? 4만 원 곱하기 58평 곱하기 12 나누기 3천 4천 4억. 자, 이 상가 같은 경우에 2021년 10월 달 지금보다 훨씬 더 금리가 좋았을 시기에 매각된 수익률이 7%입니다. 그죠? 자, 어떻게 7% 나왔죠?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있는 게 평당 41,000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4만원 정도 할 것이다. 저는 58평이야. 그러면은 4만원 곱하기 58 하면은 추정 월세가 나올 것이고, 그 월세를 가지고 환산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겠죠. 21년도 10월 달에 여기가 약 한 7% 이상의 거래가 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해당해 있는 이 위치도 8%보다 훨씬 좋아야지 매각이 될 것이다.
그러면 매각되는 가격이 8%라 그러면 우리는 한 10%, 수익률 한 11% 이렇게 맞춰받아야 돼요. 야, 내가 진짜 10년 만에 진짜 11%라는 걸 보는구나. 10년 만에. 그럼 이제 계산해 봅니다. 곱하기 나누기 11% 플러스 330만 이거 6천만 원. 그러면 저의 입찰 가격은 4.2억일 겁니다. 4.2억. 4.2억. 이렇게 돼야지 지금 매각 가격을 한 8.5%, 9%에 매각할 수 있거든요. 야, 맞죠? 맞죠?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야, 이거는 4억 2천에 받아도 안 되겠다. 보니까. 더 낮게 받아야겠다. 보니까. 이 분양 상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가에 제가 봤을 때 한 5억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4억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지 않으면 수익 내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 금리 오르고 있잖아요. 일반 매매 나온 거 있잖아요. 물론 아까 일반 매매 나온 게 어떤 상가인지 해서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일반 상가 같거든요. 상가. 이게 정확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 상가거든요. 분양받으신 분한테는 정말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이 상가는 13억 3천에서요 10억 정도 더 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와,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도 모르겠는데요. 이 분양한 것도 보니까 작업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찝찝하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게 좋은 가격에 낙찰돼야지만이 소유자분도 채무에서 좀 탈피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금이가 저에게 이거를 한번 해주십사라고 해서 해드리긴 했는데요. 마음이 아프네요.